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지수 내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국제유가도 주말 양국 간 공급으로 급등했던 흐름에서 반전해 WTI는 전장 대비 1.32달러 하락한 배럴당 70달러 근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공격들이 원유 수출 핵심 인프라를 피해간 데다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짐도 없어 기관과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어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 협상을 재개할 의사도 밝혀 이날 증시는 다시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당분간은 계속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은 중동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에 만약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 심리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시장의 핵심 관심은 결국 이 사태가 얼마나 원유 공급에 영향을 주느냐였기에 현재 원유 공급이나 시장 동향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어 원유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불필요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원유가 15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시장은 예상은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셨듯이 결국 전쟁, 즉 사람들이 벌이는 이슈는 해결이 되고 비록 단기적으로 주가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끝내 증시는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은 우리는 줄곧 지켜봤습니다. 이에 지난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을 때도 에너지 공급은 표적이 되지 않아 이란은 지금 아랍 국가 관계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테헤란이 이들의 에너지 공급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은 지정학적 긴장은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만 에너지 가격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아 이러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1% 이상 올라 329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날 상승의 주요 배경은 모델 S와 모델 X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새롭게 선보였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이번에 공개된 신형 모델은 주행 성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개선하며 미국 내 주고가 역시 각각 5,000달러나 인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사실 테슬라의 주력 판매는 모델 Y지만 이번 모델 S와 X의 가격 인상으로 테슬라는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의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강화하면서 또한 고급 사양 강화를 통해 점차 늘고 있는 경쟁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원자료 비용 상승 부담을 일부 전가하려는 목적도 있어 테슬라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전 주문 수치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고강도 마케팅과 브랜드 충성도는 신형 모델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을 방어하면서 상대 강도 지수 RSI도 중립 수준으로 재돌파해 거래량은 감소세로 전환돼 투자 심리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러한 상승세가 강화된다면 365달러는 테슬라의 핵심 저항선으로 작용될 전망이라 특히나 이 저항선은 페브러리 고점과 상승 세기형 패턴의 정점이 겹치는 자리여서 만약 이러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뒤로는 430달러가 테슬라의 2차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가오는 6월 20일 로보택시 출시라는 명확한 성장 촉매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어 적어도 로보택시 발표 전까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로보택시는 단순히 자율주행 전기차를 파는 게 아니라 차량의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방대한 데이터, AI 기술을 결합해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 바꾸는 핵심 전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예정이라 아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다가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로보택시 수가 약 5천만 대로 증가하고 테슬라는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 전망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에 테슬라 이벤트는 흔히 그렇듯 발표 전까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다만 이번 이벤트가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면 다시 테슬라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엔비디아 역시 이날 2% 이상 올라 144달러로 마감했고 장중한 때 146달러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은 인공지능 발전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맞물리며 글로벌 첨단 기업들의 시간표가 달라지고 있기에 출시 주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동안 손대지 않던 시장까지 파고들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지난해 제품 업그레이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 발표했고 지난해 3월 처음 공개한 AI 칩 블랙엘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에 블랙엘 울트라, 2028년 파인만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라 이러한 행보는 2020년 암페어와 2020년 호퍼, 2024년 블랙엘로 이어진
흐름에 비해선 신제품 공개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고 이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기에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결국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며 오라클 역시 인공지능 수요가 급증 그리고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는 실적으로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실적을 보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AI 수요 급증으로 매출이 점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분명한 것은 더 많은 고객들이 앞으로 AI를 활용하기 위해 오라클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라 AI 수요 급증은 결국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에게 큰 호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나스닥은 이날 1% 이상 상승해 19,700선까지 올라왔고 이번 주는 빅 이벤트도 많아 여전히 이스라엘 이란 분쟁을 계속 지켜봐야 되며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담에선 트럼프와 주요 정상 간의 양자 회담에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지금은 캐나다와 인도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자동차 관세를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에 만약 G7 회의에서도 합의가 없다면 기관과 투자자들의 불안은 다시 커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FOMC는 기준금리 동결이 확정적이라 비록 5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관세 효과는 뒤늦게 나타날 수 있기에 다음 달부터의 관세 영향은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팔란티어는 이날도 3% 가까이 상승해 장중한때 144달러까지 올라 다시 한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작전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란티어의 협력으로 AI 플랫폼이 사용됐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라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메운 이후부터 이스라엘 군에 파견돼 기술 이전과 실전 플랫폼 적용 작업을 하고 있어 결국 지금 상황은 팔란티어의 주가를 더욱더 올려주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 관련 시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별 기능과 정보력을 대규모로 활용하고 있어 결국 인공지능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에 기관과 투자자들은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 역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며 만약 다른 이슈로 인해 주가가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포인트에서 우리는 다시 팔란티어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인공지능 관련 회사인 메타 역시 이날 2.9% 상승해 702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왓츠앱에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왓츠앱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함께 메타의 주요 SNS 플랫폼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가 30여 명에 달해 이번 광고 도입은 2014년 메타가 왓츠앱을 인수한 이후 11년 만이라 이번 광고 도입은 왓츠앱을 메타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저크버거의 장기 전략 중 하나기에 메타는 현재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연간 총 매출 1,640억 달러 대부분은 광고에서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의 이러한 메타와 같은 좋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축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기업의 공통점은 AI 소프트웨어 회사라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을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 MGM 리조트는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하면서 주가는 8% 이상 상승했고 반면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태가 다소 진정되자 이날은 2%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날 국내장에서도 흥구 석유와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시스코는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2% 상승했고 철강 회사인 US 스틸은 트럼프가 합병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5%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